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다우지수와 S&P 500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은 일단 옵션 만기일이었어요. 옵션 만기일이었고 여기에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그리고 오늘 시장에 들어서면서 기술주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한국 야간 선물 시장은 뭐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뭐 강보합 정도에서 상승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한 기술적인 차트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제일 약한 그런 모습들인데 한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역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한마디로 빠지고 두 번째로 빠졌어요. 이 저점 자리대를 깨게 되면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대는 뭐 한 32,500 뭐 그 정도 수준이 좀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최근 들어서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음봉의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그렇다는 얘기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락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. 일단 한 번, 두 번, 세 번째 하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최근 들어서 이 지지 라인 때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보게 되면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.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12,500 정도 때까지는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부분들이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이 하락에 대한 폭과 이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 하락의 폭이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그 상황에서 좀 보게 되면 만약에 저점을 깨고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 일단 보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좀 브레이크를 걸어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에요. 기술적인 흐름상을 좀 보더라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이 저점 라인대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음봉으로 밀리다가 양봉 도지형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양봉의 좀 모습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일단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이에요. 한국 시장인데 우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수급 부재입니다. 이 수급 부재가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겠죠.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특히나 이 외국인의 선물, 이 선물에 대한 흐름과 지수에 대한 이 흐름들이 비슷하게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외국인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즉 상반기 정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근데 이제 하반기 뭐 7월 달 넘어서면서부터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구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자금에 대한 부족? 이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자금이 좀 모자르다 보니까 귀투를 좀 하게 되죠. 귀투를 하다 보니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.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반대 매매에 대한 비중이 좀 상당히 크죠. 이 부분들에 있어서 명품 재지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종목에 있어서 뭐 신용이 됐든 스탁론이 됐든 사용을 했다라면 지금 이 한 종목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A, B, C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보유를 하고 있을 건데 여기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가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 A 종목군들을 매도를 한다든가
비종목을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이번 한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일단 미수에 대한 부분들이 3거래일째 진행이 된 그런 모습들인데, 일단 이 부분들은 주 초반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고객이탁금 대비해서 신용 잔고에 대한 비율,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부담이에요. 과거 같은 경우는 30%대 초반이었었어요.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잔고율을 좀 보게 된다면 거의 40%예요. 한때는 40%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. 이 신용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꿔서 얘기하면 수급이 악화될 수도 있고 이 부분들이 악성 매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상황이다. 결국은 수급 부재가 원인인데 누가 이게 매수를 해주느냐, 매수를 해주는 주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은 억눌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다들 알고 계시죠? 환율도 좋지가 않고 미국 국채 금리도 5%를 한때 넘어섰다가 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고요. 다행인 부분들은 안정을 좀 찾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다행이고, 유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증산, 이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을 찾는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막바지에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, 우선 환율을 좀 보게 된다라면 달러 인덱스예요. 달러 인덱스를 좀 보게 되면 저점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21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. 그러다가 이게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, 이게 이제 꺾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, 다시 장대 양봉이 좀 나오면서 추세를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. 근데 이제 다시 저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. 그럼 결국은 5일선 부분들에 있어서 캔들의 모양의 쌍봉의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, 5일선과 11선도 쌍봉의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점차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, 급하진 않겠지만 하향 안정화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유가 같은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유가도 좀 제법 밀려 내려왔어요.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추세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, 즉 61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좀 안정화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.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무래도 어, 하락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지금 보게 되면 1350원을 좀 하회했어요. 1340원대에서 좀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1443원 정도 대라면 이 21선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자리대예요. 이 자리대가 그런 1343원 자리대니까 뭐 요 언저리대에서 시작을 하겠죠.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화 같은 경우도 쌍봉의 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럼 결국은 추가적으로 밀려서 이 자리대 1340원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.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?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? 혹은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과거에 이 PBR 추이를 좀 보게 되는데 상당히 좀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지만 코스피 200 기준으로 PBR 0.85배예요.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0.86배 정도 수준이죠. 지금 이게 KRX에서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의 0.86배, 0.85배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
근데 다른 부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MSCI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뭐 0.91배예요.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고밸류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어찌됐든 0.8배대 중반에 있다라는 거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.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.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이고 여기서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반기에는 자동차가 좀 진행이 됐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,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결국은, 수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 따라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증가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불황형 흑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불황형 흑자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들어가겠죠. 쏙 들어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경기 선행지수예요. 경기 선행지수를 좀 보게 되면 경기 선행지수와 코스피 지수는 동행을 합니다.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선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올라갔다 급격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이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돼요. 과도하게 상승을 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선진 시장하고 좀 동행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여기에서 이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. 에코프로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상반기 때, 이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었어요.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.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부분들은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. 이 부분들에서 2차전지 쪽 섹터를 많이 매수를 했죠. 여기에 일단 비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 매도를 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금 부족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죠.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매수를 해주지 못하니까 주가는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입니다. 선진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좀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. 그러면 에코프로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알버말이라든가 이런 기업들, 즉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진 않았어요.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진 않고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게 에코프로고요. 그리고 해외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알버말의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런 추이예요. 이미 고점을 기록하고 난 상태에서도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했어요.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여기서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앨범을 같은 경우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던 상황이에요. 이 친구 앨범알 같은 경우는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하락 추세대로 접어들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로에 오히려 슈팅이 좀 나와버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 꼬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매수를 더 이상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B2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많이 빠진 만큼 빠졌어요. 많이 빠진 만큼 빠졌고 PBR 쪽도 마찬가지고 수출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 선행지수도 여전히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러면 지금 돌아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 좀 과하게 먼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은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소극적으로 특히나 코스닥 쪽이 좀 더했죠. 그래서 다시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거나
손절을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보유를 하고 신규로 매수를 하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기술적인 흐름상 변동성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대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추세대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뭐 요 언저리대가 남아 있을 건데 이 언저리대냐 혹은 이 언저리대를 견뎌내느냐 그 견뎌내고 난 이후에 이만큼의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 요걸 잘라내고서 뭐 기다리느냐 요 차이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빠질 폭보다는 올라갈 폭이 더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참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빚내서 좀 투자하지 말자.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전히 좀 외국인 쪽 수급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정도부터는 좀 외국인들 환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